오늘 인천교육청 사고력과 표현력 신장을 위한 띵킹 디자인 스쿨 부일중학교 제11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어서 출석률이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오케이.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냐면 우선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경환이가 간단하게 발표 준비를 해봤거든. 그래서 경환이의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원래 은호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은호가 가정 사정 때문에 집에 빨리 가게 돼가지고 경환이의 발표를 들어볼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 뭐 메일로 내가 소감문 양식을 보내줬거든. 혹시 못 받은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메일 주소를 모르면 그러면 이따가 다시 메일 주소 알려주면 그 소감문 양식을 보내줄게. 그러면 한 2, 30분 동안 소감을 작성해보는 시간 가질 거야. 이, 이걸 가지고, 책자를 만들 생각이거든. 최소한 PDF로라도. 20개 학교 다 소감문 받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 열심히 했는데 소감문 양식에 너희들 이름 없어봐. 그럼 되게 억울하지. 그치? 그래서 소감문 작성하는 시간 갖고, 간단한 뭐 설문 작성해보는 시간 갖고, 각자 자신의 소감 간단하게 여기 나와서 말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업을 리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 오케이. 우선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 왜냐하면 울중학교 학사 일정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시험들 때문에 좀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학년이 또 다르다 보니까 중3이 또 시험 공부할 때 중1, 중2는 시간이 또 널널하고 중2 시험 또 공부할 때 중3은 널널하고 이러니까 약간은 어, 수업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점이 너무 아쉽고 왜냐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명? 2, 30명씩 꽤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원래 이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싶어서 학교에 온 건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점은 좀 아쉬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라도 이렇게 참석을 해준 게 너희들에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어떤 걸 했었냐면 제 1차 때는 범주 코딩이라는 걸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범주 코딩이라는 거는 뭐 상위 1% 학생들의 기억법이라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어떤 걸 했었어? 사갑의 감, 뭐 이런 것들 단어를 가지고 음, 암기를 해보게 했고, 그리고 이걸 항목을 묶어서 암기해보겠지. 너 어떤 게 더 기억이 잘 났어? 항목별로 묶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잘 기억이 됐던 것 같아, 그치? 그게 바로 그냥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했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지심리학적으로 기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그치? 매직 넘버 7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억의 프로세스가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기억할 수 있다. 그 의미상의 덩어리를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기억할 수 있다. 라는 인지심리학의 이론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전화번호부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7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건 없지. 이때 이후로 뭐 5개의 숫자다, 뭐 3개의 숫자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의미상의 덩어리, 그 청킹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어.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글을 읽을 때도 그냥 너무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전체상을 못 보게 되지. 그렇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각각을 읽지 않잖아, 너희들이? 예제, 정의, 이론, 문제, 사례, 정리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 어, 이런 식으로 시야의 폭을 넓히고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보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게 한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이야기 해봤고. 그래서 뭐 다양한 단어를 암기하는 훈련.
그리고 생각이 중복과 누락이 없이 떠올려보는 그런 훈련들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그냥 막 떠올리지 말고, 좀 범주를 묶어보고, 항목을 묶어보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활 속에 많은, 이런 것들 접목하면 좋겠지? 뭐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너희들 생활 속에 다 범주를 묶을 수가 있어. 사실 그게 학문이야, 얘들아.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분류하는 게 학문이거든. 근데 이게 너희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너희들이 진짜 대학교 가고 또 사회 나가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아. 그런 것들 해봤고 뭐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상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 내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지. 그래서 2018년도부터 개정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돼. 그 코딩 교육의 의무화되는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너희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는 거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응. 네. 내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나를 봐줘. 알겠지? 시야가 되게 분산되는 것 같거든? 마지막 시간이니까 집중해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지. 그래서 싱크와이즈 교육을 했어. 근데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싱크와이즈가 생각 코딩이 아니야, 얘들아. 싱크와이즈는 그냥 도구야. 마인드맵의 하나의 툴밖에 아니야, 사실은. 싱크와이즈 쓰는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쓰질 않아, 원래. 기본적으로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발산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생각 코딩이 TDS가 이 도구를 가지고 논리적 사고의 툴로 사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싱크와이즈 이퀄 생각 코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생각 코딩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용해도 상관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해도 되고 너희들 노트 필기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마인드맵은 방사형 사고를 기본으로 하지만 생각 코딩, 마인드 코딩은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했어. 그래서 너희들 자기소개도 한번 해봤지. 그냥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할 때도 어떤 항목으로 이야기해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잖아. 나의 인적 상황과 그리고 특징과 참여 배경, 참여 각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지. 결국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말을 하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치? 노트 필기 방법도 배웠지? 그래서 코넬 대학교 노트법이라든지 도쿄 대학교 노트법 기억나니? 그치? 코넬 대학교 노트법은 뭐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지. 너희들이 이미 노트 안에 이렇게 쭉 쳐져 있던 그 양식이 코넬 대학교 노트법의 약식인데 이거 역시도 물론 이런 방식으로 노트 필기하면 좋지만 이것도 어떻게 구조적으로 사고할 것인지가 더 핵심이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도쿄대학교 노트법 역시도 꼭 도쿄대학교 학생들 다 이렇게 썼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합격생은 이쪽에 필기를 하고 이쪽에 자신의 생각을 쓰고 이쪽에 요약을 하는 방식으로 필기를 했다라는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장 분석이라는 훈련을 했지. 문장 분석은 문장의 핵심을 파악한 훈련이지. 문장에 꼭 있는 건 주어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 주어 서술어 찾는 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궁금한 게 바로 육하 원칙이었지. 그래서 OWL, H를 찾는 훈련들을 했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코딩 훈련을 했어. 이 훈련은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범주 코딩 했던 것 같이 이거의 제목을 뽑아내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제목 뽑아내고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요약을 해주면 훨씬 더 멋지게 필기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3일차 때 배웠던 거는 단락 코딩이었지. 이게 생각 코딩의 핵심 훈련인데 논리적 구조도를 만드는 훈련이었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거의 주제 문장과 내용 코딩을 하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글 쓰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너희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교과서든 기사든 간에. 이 단락 코딩을 배우고 나서 이때부터는 응용이었던 것 같아. 그치? 교과 코딩.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법이라고 했지. 1단계로 너희들이 단락 코딩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한번 해봤고, 그치? 그리고 2단계 훈련으로 목차를 가지고 구조화하는 훈련을 했지. 그치? 그리고 교과 지문을 가지고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교과서만이 아니라 얘들아, 학습지, 문제지 이런 것들 합치면 그거가 너희들만의 교과 단권화 작업, 교과 요약 정리집이 되겠지. 그래서 2학년 친구들, 특히 2학년 친구들은 공부할 때 이걸 꼭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문장 분석을 영어에 접목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도 해봤지. 그치? 그래서 직접 해봤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영어 역시도 주어 서술어 6원칙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걸 너희들이 해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일차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을 했어. 그래서 기사를 가지고 구조화하는 훈련을 했지. 그래서 기사는 기사체, 역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걸 배워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서는 이 리터러시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배워봤어. 실질 문맹률 우리나라가 최하위 국가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문서를 해석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 코딩이 활용이 된다는 거 배워봤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8일차 때 했던 훈련, 저번 시간에 했던 훈련이 컴틱 사고력 교육이었어. 뭐 영상이 필요한 친구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너희들 생각 코딩이 왜 생각 코딩인지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코딩이란 개념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코딩인데, 근데 그 코딩 교육의 원래 목적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너희들을 모든 학생들을 프로그래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위한 그런 도구로서 활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 코딩이 사실 너희들에게 이번에 알려준 내용은 대부분 공부 잘하는 법일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또는 생활 속에서 절차적인 사고를 할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친구들도 혹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집안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짜는 거였어. 진짜 뭐 그냥 하는 거지 인간이라면. 근데 이게 이 문제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활 속에 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남들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야. 그치. 맥도날드만 해도 뭐 매뉴얼이 엄청 끝도 없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 음. 그만큼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다 규격화되어 있는 거잖아. 뭐 파리바게뜨 맛 다 비슷하잖아, 그치? 어.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레시피가? 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그러려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남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이런 알고리즘들을 다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야. 이런 걸 짜는 게 알고리즘을 짠다고 이야기. 근데 이게 꼭 알고리즘이라는 게 꼭 컴퓨터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생활 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 훈련이었다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시간 코딩이라는 걸 했었어.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는 훈련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시간 계획을 짤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시간 계획을 짤 때 너희들이 그냥 하루에 공부할 오늘 뭐 하지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할 일 관리 리스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앞으로 단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짜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에 예시를 들었겠지만 어떤 바구니가 있을 때 여기에 어, 바위랑 그리고 돌이랑 모래가 있을 때
어떤 거 먼저 넣는 게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어떤 걸 넣어야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현정이 맞나? 현정이? 어, 바위, 돌, 모래 중에 어떤 걸 먼저 넣어야 바구니 속에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그치? 바위를 넣어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공간들에 돌을 넣고, 또 남은 공간에 뭐 넣으면 돼? 모래를 넣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시간 계획을 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현지야. 현지야, 너희가 시간 계획을 짤 때, 어, 꼭 공부만이 아니잖아. 시간 계획을 짠다는 거는. 너가 뭘 잘하고 싶으면 계획을 짜야 되잖아. 시간 계획을.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오늘 뭐 일어나서, 뭐 하지? 하고 그냥 이렇게 투두 리스트라고 하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당장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관리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거부터 한다. 소중한 거부터 한다라는 원칙이야. 이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는 플랭클린 플래너.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플랭클린 플래너의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 중요한 거부터 짜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 긴급한 거보다 중요한 걸 더 중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의 사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중기, 그러니까 장기, 중기, 장기 이런 형식으로 시간을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들을 해봤던 건데, 뭐 부족한 부분이 그동안 있었다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